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이수진님의 유치원 교사의 하루 영상이 엄청 핫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충을 잘 풀어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새벽까지 막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매일은 흔치 않은 일이고, 뭐 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평가제 때나 뭐 신학기 준비 기간 뭐 이럴 때 뭐 12시에 퇴근했다 뭐 이제 이런 말은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유치원 교사라는 직종을 조금 희화화해서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학부모님이 그렇게 막 교사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뭐 살을 빼라는 둥, 뭐 옷을 예쁘게 입으라는 둥, 뭐 이제 그런 일은 흔치 않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일 공감됐던 건, 거기서 이수진님이 진짜 쉴 틈 없이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정말 핸드폰 볼 시간도 없이 바빠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경기권 4년제 대학의 보육학과를 졸업했고요. 졸업함과 동시에 2년 반 동안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이 중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좀 부지를 사서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쓸 일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허리가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그 이사 준비를 하면서 허리가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결론적으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린이집은 크게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뭐 민간 어린이집, 뭐 가정 어린이집, 대략 이렇게 크게 네 분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은 동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뭐 등등의 또 다른 뭐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야 해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취업하지 않았냐 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국공립은 뭐 전문대 졸업이나 4년제 졸업 상관없이 그냥 호봉이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했어가지고 생각을 안 했고, 직장 어린이집은 그래도 4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걸 4호봉을 이제 쳐준다고 해서 5호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어쨌든 한 반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같은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서로가 매너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아동대 교사 비율이 되게 좋아요. 아동대 교사 비율이란 이제 만 0세, 2살은 1대3, 교사 1명당 아이 3명. 그리고 만 1세는 교사 1명당 아이들 5명, 만 2세는 1대7,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1대1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은 보통 이게 다 차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다 찬다고 한들 정말 그에 맞게 딱딱 교사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조금 처우가 좋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끼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좀 서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매너 있게 행동하시는 편입니다. 굳이 직장 어린이집의 단점을 꼽는다면, 제가 있던 재단은 6년 차부터는 호봉이 동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년 이상 7년 차부터는 이제 호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조금 행사도 조금 다른 어린이집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9시 전까지는 오전 통합보육을 했습니다. 오전 통합보육을 다 같이 하고 오전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오전 놀이를 하고 바깥놀이 뭐 미세먼지 좋은 날은 바깥놀이 갔다가 점심 먹고 약 먹을 친구들 먹고 양치하고 그리고 낮잠 좀 자고 오후 간식을 먹습니다. 뭐 특별 활동이 있는 날은 특별 활동 뭐 영어, 체육, 뭐 음악 이런 활동들 하고 없는 날은 오후 놀이 활동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4시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 선생님이 오셔서 연장 보육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5시 정도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녁 보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출퇴근 시간은 원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있던 어린이집은 아침 7시 20분에 오픈을 하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당직 선생님은 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4시 50분에 퇴근을 하고 다음 타임 선생님은 8시부터 5시, 그 다음 타임은 9시부터 6시, 그 다음 타임은 9시 반부터 이제 이 선생님은 오후 당직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가는 시간까지 계속 쭉 있는 선생님이신데 8시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네, 최대 8시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그 직장 어린이집은 핸드폰 사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있던 재단은 아예 사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워치를 선생님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워치로는 뭐 급한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안 됐고 교사실에 이제 나와서만 가능했었고 아이들 이제 알림장 사진도 밤마다 미러리스 뭐 그런 게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이들 사진 찍었고 알림장 횟수는 제가 있던 어린이집은 재단에서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3번 올렸고 아이들 사진은 2장 이상씩은 꼭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월급은 사실 저는 그냥 첫 직장이었어서 그런지 되게 그냥 만족하며 다녔거든요. 저는 아직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 만큼만 벌면 되지 이제 약간 이런 주의여서 1년 차 때는 세후로 호봉 플러스 이제 수당이 합쳐서 한 230에서 40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호봉이 오르니까 한 그럼 10만 원 정도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2년 차 때는 240, 50 정도 받았고 마지막 3년 차 때 퇴사했을 때는 개원하는 중이었어서 초과 수당도 많이 받고 초과 근무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한 260, 70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조금 더 받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받은 월급은 그랬습니다. 모두 세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수진님 영상 보니까 뭐 진상 학부모님들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겪은 이제 뭐 원장님 갈굼 썰이라든지 뭐 진상 학부모 썰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님은 좀 교사들끼리 친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되게 본인 편을 좀 만들려고 하셨고 가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았던 건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원장님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 욕을 하셨어요. 항상 선생님들은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다음 타자는 난가? 항상 이제 교사실에서 왜 또 누구야? 이번엔 누구야? 약간 이런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뭐 신고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크게 못 했던 것 같고
그냥 좀 거기서 사회생활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로 욕을 했냐면 보육 시간에 메이트가 이제 저희는 메이트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메이트 중 한 명을 빼요. 원장실로. 빼서 이제 그 반 선생님이든 다른 반 선생님이든 이제 그 달 타겟인 선생님 욕을 약 1시간 정도 이제 해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지 않은 어린이집이었어서 교사가 한 명 있었어도 아동대 교사 비율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원장님이 욕을 하면서 다니셨던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아동대 교사 비율이 안 맞는 상태에서 아이들 안전사고가 터졌으면 엄청 큰 일이 됐겠죠. 근데 되게 운 좋게 잘 빠져나가셨어요. 사실 저는 학부모님들은 되게 다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래서 큰 진상 학부모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히려 원장님 때문에 힘들었지 학부모님들이랑 뭐 아이들이 힘들게 한 적은 없었어서 진상 학부모설이라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명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 한 분은 학기 초에 저희가 이제 칫솔을 10개를 한 번에 1년치를 받아요. 10개를 받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이제 워낙 바쁘시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으시다 보니까 어머님 뭐 땡땡이 뭐 칫솔 마모돼서 내일 갖다 주셔야 돼요 해도 까먹으시는 경우가 많고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잦았어서 저희가 한 번에 이제 10개를 새학기가 시작할 때 받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왜 한 번에 10개나 받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마모돼서 그때그때 갈아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고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이랑 통화를 한 이후로 결국 5개만 갖고 오기로 합의를 봤어요. 한 달 내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불평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인가 4월인가 그냥 어린이집 마음에 안 든다고 퇴소하셨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또 제 친구 썰 하나 풀어보자면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퇴사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영화반 담임이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이 자기가 이제 임당이 있었다고 하셨대요. 임신했을 때 임당이 있었다. 그래서 당과 소금을 조금 멀리하고 싶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음식 간이 너무 센 것 같다. 그래서 1년 내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기가 먹을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서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선생님이 그거 하나 그냥 챙겨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아이 혼자 다른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 아이들이 또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럼 쟤는 왜 저희랑 다른 거를 먹어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또는 본인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걸 싸오겠죠.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의 것은 이제 본인 거랑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학부모님들의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식사 지도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그렇게 1년 내내 싸갖고 다니셨고 1년 뒤에 그 친구는 비만이 됐다고 네, 비만 엔딩으로 끝났다 라는 그런 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었어요. 어린이집 일을 하면서 어린이집 바닥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애기들 의자에 앉는다고 해도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 애기 의자도 막 어른 의자가 아니니까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원래 안 좋았던 허리가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고 원장님이 처음에 병가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당장 지금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진짜 막 이렇게 진짜 거의 반 이렇게 접힌 상태로 허리가 안 펴지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장 뭐 수술하자 뭐 이러는데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뭐 쉬운 수술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병가를 내고 조금 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퇴사를 결정을 했고 과정들이 막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의 장점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뭐 말 그대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는 직업이니까 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만둬도 뭐 자격증이 어쨌든 있으니까 뭐 누리보조든 아니면은 보조 선생님이든 언제든지 이제 그런 보조나 뭐 전교사로나 대체교사로나 취업이 가능한 건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도 대체교사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일 쉬면서 그때그때 이제 빈자리 뭐 선생님들 휴가 길게 가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대체교사를 많이 뽑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바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기준에는 일단 직장 어린이집은 사회초년생 치고는 급여가 괜찮지 않았나. 왜냐면 5년 전에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거길 그만두고 나와 보니까 되게 짜더라고요, 급여가. 근데 사실 뭐 어린이집이 조금 이제 몸으로 하는 일도 많고 애들을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도 맞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박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실을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당장 배가 아파도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메이트 교사랑 안 맞으면, 성향이 안 맞으면 극강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고, 제가 8시간 내내 거의 붙어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이랑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워낙 이제 행사가 많아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그것도 내 메이트랑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보통 휴가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되게 불편했죠. 그 행사가 제가 있던 재단은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뭐 3월에 일단 새학기라 바쁘죠, 엄청. 그 4월에 학부모 상담 있죠.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하죠. 6월에는 또 간담회가 있어요. 학부모 간담회. 그 7월에는 이제 물놀이하고, 또 8월에는 또 여름 행사하고, 또 신학기 준비가 있죠. 9월엔 추석 행사 있고, 10월에 운동회 있고, 11월에 학부모 상담 또 하고, 학예 같은 뭔가 이제 비슷한 뭔가 그런 걸 또 해요. 그러고 12월에 크리스마스 행사 있고, 1월에는 설날 행사 있고, 2월에는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신학기 준비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끝나면 하나 있고 하나 끝나면 하나 있고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뭐 보람차죠. 보람찬 날도 있죠. 근데 되게 이제 저는 그런 행사 준비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또 보육학과 나와서 이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보면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교사 싫다 이제 실습하고 완전 이제 되어 가지고 보육교사 싫다 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뭐 언어치료, 음악치료, 뭐 미술치료 이런 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어린이집 현장 근무를 3년 이상 하면은 1급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1급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진짜 좋게 되면은 뭐 재단 연구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제 성향에 맞았는지 저는 일단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뭐 즐거웠어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뻤고 지금도 사실 소식 궁금한 친구들이 있고 또 처음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아직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고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제가 엄청 예뻐하고 좀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곳은 놀이 중심 어린이집이었어서 좀 매번 새로운 놀이를 창조하고 막 교구도 요즘 막 다 사는데 그때는 막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조금 힘들었고
근데 이거는 원 특성마다 다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마다 추구하시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이건 원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 어린이집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모함암 푸르니의 서류는 다 합격을 했었고요. 최종 합격은 그중 한 곳만 됐었어요. 사실 한 곳은 너무 멀어서 안 갔고 한 곳은 반대 떨어졌고 하나는 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재단에 갔던 거여서 저는 거의 붙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붙었던 그 재단 면접은 원장님들이 10명 정도 계셨고 이제 연구원분 한 분 계셨고 면접자들이 7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10대 7 이렇게 면접을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한 3-40분 정도 본 것 같고 근데 또 7명의 면접을 보니까 뭐 1인당이라고 치면 뭐 한 5분에서 6-7분 사이?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막 이제 제일 먼저는 자기소개 시켰던 것 같고 그 외의 질문들은 거의 전공 관련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운데 분부터 말씀해 보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뭐 압박 면접까지는 아닌데 압박 면접인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학부모가 뭐 이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이 가고 싶은 재단에서 본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학년 또는 뭐 이제 2-3학년 때 본 실습을 6주간 나가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재단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장님들 그 재단 원장님들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되게 많고 이제 그런 뭐 재단은 원장님들끼리 엄청 다 이제 이어져 있고 회의도 자주 하시고 이런 게 많아서 되게 정보를 잘 공유하시고 하시거든요. 인천에서 그때 정교사를 3명 뽑았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그냥 실습을 그 재단에서 해서 거기 원장님이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제 합격한 그 어린이집에 원장님께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뭐 이제 어린이집 그만둔 지 조금 됐고 이 정보들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직장의 어린이집에서 일했고 제 아는 뭐 선후배들도 다 직장 어린이집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 듣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누구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